여름 한가운데 집값 6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20만 원이 없어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선풍기는 멈췄습니다. 냉장고엔 김치통 하나. 저녁은 전기밥솥 대신 가스버너에 냄비밥이었습니다. 두 분은 한숨 쉬었습니다. 집은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집은 있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먼저 걱정됐습니다. 한 달 150만 원도 버거웠습니다. 혹시 남 얘기 같으십니까? 어쩌면 내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세대입니다. 학교 급식 한 끼에도 감사했고 연필 하나를 형제와 나눴습니다. 청년이 되어선 밤새 공장을 지켰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키웠습니다. 그 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역이 어둠 속에서 여름을 견딥니다. 왜일까요? 예전엔 집이 곧 노후였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셨습니다. 의료비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더디게 오릅니다. 자식은 각자도 빠듯합니다. 의료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새로운 가난.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현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IMF 때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세대입니다. 이번엔 자신의 노후를 지켜낼 차례입니다. 품있고 당당한 70대 이후. 방법은 있습니다. 숫자와 사례로 한 걸음씩. 오늘 그 길을 열겠습니다.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노후를 밝힙니다. 저는 더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통계는 말합니다. 70대 지출 약 147만 원. 숫자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과 치료비, 갑작스런 검사비, 경조사, 손주 용돈, 작은 것들이 한 달 예산을 무너뜨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3억 빌라에 사는 73세 김씨. 국민연금 75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매달 109만 원이 들어옵니다. 관리 비통신비 22만, 식비 45만, 교통 8만, 생활용품 12만. 벌써 87만 원입니다. 이제 의료비입니다. 만성질환약, 정기검사, 치과치료, 예비 의료비까지 합쳐 70만 원. 총지출 177만 원. 들어온 돈은 109만 원. 매달 68만 원이 모자랍니다. 방법은 하나. 적금을 깨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적금은 바닥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균의 그림자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나 직시하면 길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정확히 계산하기. 지금 쓸 돈 만들기. 지출 구조 바꾸기.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 달라진 제도. 지역별 생활비. 주택연금과 부부임대. 의료비 절감법. 사람과 관계.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전등 하나 더 켜는 것. 내일 장바구니가 가볍지 않은 것.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여기서 다시 밝아집니다. 앞에서 본 현실 무겁지요.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2025년 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이 올랐습니다. 2024년 33만 4천 원에서 2025년 34만 2천 원으로 7천 원 남짓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5만 원, 무려 7% 올랐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4만 원을 깎았습니다. 받는 돈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억울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추가로 주고 생계급여는 그대로 둡니다. 실질적으로 더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셋째, 국민연금도 올랐습니다. 2025년 2.3% 인상. 평균 수령액은 약 57만 원.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면 약 91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2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적거나 없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더 도와주려는 구조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돈으로 충분할까? 통계에 따르면 70대는 한 달 평균 147만 원을 씁니다. 겉으로 보면 버틸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7만 원. 월 평균 40만 원 가까이입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암, 심장질환, 치매 같은 중증질환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만 수백만 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 월 생활비, 내 의료비, 그리고 갑작스런 비용. 숫자로 적어야 길이 보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노후 준비. 그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 가구, 부부 가구로 나눠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입니다. 서울의 70세 남성 김 씨를 모델로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월 9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출은 어떨까요? 식비 35만 원, 주거비 30만 원, 교통비 12만 원, 생활용품 15만 원, 기본 생활비만 92만 원입니다. 이제 의료비입니다. 만성질환 약, 정기검진, 치과치료, 예비비까지 합치면 월 70만 원. 여기에 경조사 취미 손자 용돈까지 더하면 20만 원. 총 지출은 182만 원. 들어오는 돈은 95만 원. 부족분은 87만 원. 한 달만이 아닙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부산의 70대 부부 사례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 수입은 164만 원. 지출을 보겠습니다. 식비 55만 원, 주거비 40만 원, 교통비 18만 원, 생활용품 22만 원, 기본 생활비만 135만 원, 의료비는 남편 40만 원, 아내 35만 원, 예비비 10만 원, 총 85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조사 손주 용돈 30만 원, 총 지출은 265만 원. 결과는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돈 164만 원, 나가는 돈 265만 원, 매달 101만 원이 모자랍니다. 연간으로는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보여주지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 현실임을. 숫자를 알았으니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은 비쌉니다. 70대 부부 기준 한 달 26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약 148만 원, 전주는 약 142만 원. 통계만 보면 지방이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집값과 생활비는 덜 들지만 병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문화시설도 부족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 길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 폭설이라도 내리면 집이 고립되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어떨까요?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까지 30분 이내, 지하철 버스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공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배달도 쉽게 됩니다. 돈은 더 들지만 안전과 편의성이 보장됩니다. 그럼 주거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가입니다. 6억 아파트 기준. 관리비 25만 원, 재산세 월 810만 원, 수리비 15만 원. 매달 약 50만 원이 나갑니다. 집은 내 것이라도 유지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3억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관리비 18만 원, 재산세 5만 원, 수리비 10만 원. 한 달 약 33만 원. 조금은 줄지만 그래도 지출이 꾸준히 있습니다.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전세라면 관리비 18만 원, 전세금, 이자 7만 원. 총 25만 원 선. 보증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월세는 가장 부담이 큽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 장기적으로는 가장 불리합니다. 그럼 답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분 임대입니다. 아파트 방 하나를 내주면 월 40만 60만 원 수입. 다가구 빌라라면 더 수월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택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95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연금만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부부임대와 주택연금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주택연금 95만 원, 부부임대 45만 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90만 원. 총 230만 원. 부부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수준이 됩니다. 즉, 지역 선택과 주거 방식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심의 편리함을 택할지, 지방의 저렴함을 택할지, 자가를 유지할지,
전세로 바꿀지, 월세로 갈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병보다는 방병이 낫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을 막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말이 곧 삶의 진리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연 30만 원, 종합검진 20만 원, 치과검진 10만 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기 발견을 못한다면 당뇨 합병증 치료 연 300만 원, 뇌졸중 치료 1000만 원, 암 치료비는 1500만 원 이상.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조 씨는 매년 30만 원씩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위암 초기 발견, 내시경 수술만으로 완치.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진행성 위암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방은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 암검진. 많은 항목이 무료입니다.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깝지요. 건강보험 혜택도 늘었습니다. 임플란트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 30%. 틀니도 본인 부담 30%. 백내장 수술은 본인 부담 5%로 10만 원 안팎. 모르면 비싸게 치료하고 알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족부절단, 투석까지 갑니다. 치료비는 매달 100만 원 이상. 하지만 혈당 측정기와 약, 검진 비용을 합쳐도 월 18만 원. 고혈압도 방치하면 뇌졸중 한 번에 수백만 원. 약과 정기검사만 꾸준히 해도 월 8만 원이면 됩니다. 운동은 더 큰 투자입니다. 74세 김 씨는 65세부터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9년간 운동비 540만 원. 그 덕에 의료비 1,35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순이익 810만 원. 걷기만 해도 의료비가 30% 줄어듭니다. 필요한 건 비싼 헬스장이 아닙니다. 운동화 한 켤 내면 됩니다. 걷기만 해도 낙상 위험은 줄고 치매 위험도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건강이 곧 돈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꾸준한 검진, 꾸준한 운동.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입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가구의 3배. 치매 위험은 2.5배. 의료비도 1.8배 더 듭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방 씨. 코로나로 2년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울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의료비만 4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씨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건강은 양호했고 의료비도 절약됐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곧 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 사람과 만나선 안 됩니다. 피해야 할 사람 세 부류. 첫째, 투자 권유하는 사람. 둘째, 건강식품 파는 사람. 셋째,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들은 돈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좋은 관계가 노후의 건강보험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3억 원 아파트, 70세 부부 기준 월 95만 원. 6억 원 아파트면 월 178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연금만 들어옵니다. 둘째, 부분 임대입니다. 방 하나를 내주면 월 40만 60만 원. 주택연금과 합치면 생활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셋째, 지출 줄이기입니다. 약값은 제네릭으로 절반까지 절약. 병원은 동네 의원 위주로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식비는 제철 시장 중심으로 외식은 최소화. 교통은 경로 우대 100% 활용.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추가 수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은 월 30만 원. 큰 체력 부담 없이 보람과 수입을 얻습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건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이 더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통신, 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고 혜택을 챙기고 수입을 더하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위기 상황 대처법을 다룹니다. 갑자기 큰 병, 사기, 간병 문제.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갑작스러운 위기입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대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응급 환자는 진료비 50% 감면이 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은 꼭 챙기세요. 둘째, 치료비 상담. 진료 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까? 비급여 치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은 제네릭으로 요청하세요. 셋째, 병실과 검사. 상급 병실 대신 일반 병실.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중복 검사는 피하고 단골 병원에서 관리 받으세요. 넷째, 간병 문제.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하루 2만 3만 원 수준. 개인 간병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섯째, 의료비 부담. 큰 병원비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면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긴급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암 환자 지원 연 220만 원.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이스피싱. 4가지 규칙을 지키세요. 전화로 개인정보 말하지 않기. 전화로 돈 이체하지 않기. 급하다는 말에 속지 않기.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하기. 조금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투자 사기.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라는 제안도 위험합니다. 여덟째, 치매 대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거나 계산 실수가 늘면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금융거래 제한, 비상연락망을 미리 준비하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함석헌 선생은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뱅이다. 노후의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적 부는 집, 예금, 주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비교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이웃과 비교하고 자식과 비교하며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정신적 부는 다릅니다. 건강, 가족, 친구, 감정으로 느끼는 평화입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나만의 기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가족과 통화한 것. 작은 기록이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둘째, 비교 멈추기입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 차이가 성장이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 작은 행복을 찾기입니다. 아침 산책의 햇살, 동네 고양이에게 밥 주기, 화분에 물 주며 싹을 보는 기쁨, 옛날 사진을 정리하며 웃는 시간. 돈 한 푼 안 들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약을 놀이로 만들기입니다. 전기세 10만 원 이하 도전. 외식 줄이고 집밥 횟수 기록. 걸어서 이동한 거리 기록. 게임처럼 즐기면 절약도 습관이 됩니다. 절약한 돈은 손자 용돈, 어려운 이웃 돕기, 기부로 연결하세요.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성공은 단순합니다. 평안하게 살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 내 손으로 밥 한 숟갈 들 수 있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작은 도움을 건넬 수 있는 것. 크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가 의미 있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노후의 마지막 준비.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마음은 가볍고 가족의 짐도 줄어듭니다. 첫째,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적습니다. 큰아들에겐 집, 둘째에겐 예금. 장례는 조용히 화장으로. 평생 고마웠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이 한 줄이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자녀는 한 명당 5천만 원. 연로자 공제도 5천만 원. 생각보다 공제가 많습니다. 또 연간 2천만 원, 10년간 2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조금씩 미리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웰다잉 준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호스피스 치료, 희망 여부. 장기 기증의사. 이런 것들을 담은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면 됩니다. 넷째, 화해와 용서입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기 망설였던 말, 건강할 때 전하세요. 남은 마음의 짐이 풀리고 가족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됩니다.
5째, 기록 남기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사, 오래된 사진. 손자녀가 읽을 수 있는 회고록. 할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기록은 세대를 잇는 유산이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만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감사와 존경을 기억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집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백세 지혜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